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유엔 총회가 또 열렸잖아요. 그 유엔 총회에 초청된 또 한 명의 엠마 왓슨처럼 비슷한 연배, 엠마 왓슨보다 더 어린 비슷한 연배의 아주 유명한 청년이 있죠. 그 친구가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아이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 그레타 툰베리는 이제 16살에 스웨덴에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학생과 동갑. 뭐 지금은 고2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운동한 지 좀 됐으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야. 환경과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스쿨 스트라이크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스쿨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안 하는 파업을 하잖아요. 얘는 학생이니까 학교 파업을 한 거야.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이런 환경 문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를 매주 금요일마다 안 나가요. 금요일마다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뭐 팻말 같은 걸 두고 나왔겠죠. 그래서 1인 시위를 학교를 파업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인 시위를 한 거야. 국회 앞에서. 근데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공부나 해. 그랬겠죠. 근데 얘가 점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그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널리 알려져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기사가 나오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 핫해졌냐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그레타 툰베리가 추천이 됐어요. 16살 여고생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 거야. 아까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정치해가지고 나이 70 넘어서 80 가까이 돼서 겨우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얘는 16살 때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가 어머니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래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다 보니까 유럽을 공연을 다니려면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닐 거 아니야. 근데 그레타 툰베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는 거야. 모든 교통수단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 비행기 타지 마. 비행기 타지 말고 버스 타고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공연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버스 타고 며칠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1시간이면 가는데 왜 굳이 그래야 돼? 엄마가 만약에 내 말 안 따지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집에서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엄마를 상대로 단식 투쟁을 해서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별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레타 툰베리를 버스로 같이 태워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뭐 노벨상 후보로 오르내릴 정도니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그레타 툰베리를 부른 거예요. 유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그레타 툰베리 씨가 학생이 와서 한번 연설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 얘기를 다들 듣고 싶어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제가 갈게요.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유엔 총회는 뉴욕에서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웨덴에서 뉴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랬어?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도 비행기 타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비행기를 타고 갔겠어요? 어떻게 갔겠어? 스스로 그 태양열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태양열로 가는 보트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16살짜리 어린애가. 물론 뭐 부모님하고 같이 갔겠죠. 혼자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대항해를 해서.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그 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유엔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야 그레타 툰베리 드디어 배를 타고 안전하게 뉴욕에 왔다. 그래서 그것도 화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유엔에서 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전 세계의 환경운동가들이 열광시킨 거예요. 엄청난 뜨거운 어떤 관심을 받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레타 툰베리 열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기사 검색해보면 진짜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의 10대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여러분과 동갑이야. 동갑이거나 한 살 어린데 전 세계인이 다 아는 명사가 됐어.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이 유엔 총회에 와서 전 세계의 각국 정상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게 이번 연설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그렇죠. 자기는 대서양 건너편 스웨덴이죠. 내가 학교에 가 있어야 될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이건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대멸종,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물종이 다 멸종해 가고 있는 그 초입의 단계에 와 있다는 거야. 그레타 툰베리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근데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How dare you? 이 how dare you라고 하는 게 이 연설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을 꾸짖는 연설을 한 거예요. 16살 소녀가 전 세계 정상들을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과학적인 증거가 전 세계가 지금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한데 어떻게 당신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당신들 악마냐? 그렇다면 당신들은 악마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준엄하고 통렬하게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16살 소녀가 유엔 총회에 와서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어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그렇죠. 여러분이 수천억 통의 이산화탄소를 지금 이 지구 환경에 뿌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거다. 그걸 해결할 기술도 발명되지 않았는데 말이지.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세대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라고 어른들을 준엄하게 이제 혼내고 있는 거죠.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그렇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 8년 만에 모두 소진돼 버린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되면. 그런데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뭔가 굉장히 기쁜 빡침이 느껴지는 연설이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게 그레타 툰베리가 We will not 느껴지죠.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자, 이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유명한 연설인데, 그러니까 이 연설이 주는 반전은 뭐냐면 16살 소녀가 미래 세대를 대변해서 기성세대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의 반전이죠. 아까 그 엠마 왓슨 연설의 반전은 뭐예요? 페미니스트인데 오히려 남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 남성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깨우침을 주면서 동참을 이끌어내는 거라면 되게 16살 소녀가 이런 연설제 무대에 올라가면 되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되게 조신하게 굉장히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뭐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리면서 조심조심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어른들이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서 되게 조심조심 얘기할 텐데 그레타 툰베리는 그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어른들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반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너네가 지금 니네 편한 대로 사느라고 지금 우리는 인생 다 망했어.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지구온난화 돼가지고 기후변화 일어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우리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라고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꾸짖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최고 지도자인 정상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이렇게 연설한다고 뭐 세상이 뭐 꿈쩍이나 하겠어? 뭐 이게 무슨 실제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돼?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레타 툰베리는 어떤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연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이에요. 마치 프랑스 그 백년 전쟁 때의 잔다르크처럼 그 소녀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뒤에 있는 기사들이 야 저렇게 젊은 어린 소녀가 지금 앞으로 먼저 맨 앞에서 돌진하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 같이 뛰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레타 툰베리도 16살 소녀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빼먹고 1인 시위하고 대서양을 배를 타고 횡단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어? 라고 기성세대들을 마치 죽비처럼 때리면서 일깨우는 그런 연설이다. 그리고 본인이 인생 자체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노벨상은 못 탔지만 뭐 대한 노벨상이라 그래서 뭐 시민단체들이 만든 그런 상을 뭐 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 노벨상 받은 그레타 툰베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주최했던 행사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주최한 그 기후변화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와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언급되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뭐 기후변화 관련된 무슨 전 세계 시민단체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국제행사인데 거기서 이 친구가 나가서 연설을 해서 그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됐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안 끊고 쭉 들을게요. 한국말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2년뿐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당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떻게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유쾌하진 않지만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유엔은 우리가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인이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익숙함과 무력감에 젖어서 그저 외면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올바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머리로는 인식하면서도 내가 굳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해결하겠지 하고 미뤄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대책이 세워질 거라고 믿었던 문제들은 수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약이 새로 체결되고 이 모든 과정을 제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국제사회의 약속에 회의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만을 말하는 어른들에게 우리의 미래는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고 청소년 기후 수송단에서 저의 목소리로 기후변화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한 기후행동에는 뜻을 같이 하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고요. 또 실질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행동에 정말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도 같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그저 흐뭇한 기사거리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기후위기를 알리는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또 정말 전 세계가 이 어린 외침에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도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잠시나마 비추어지는 이 관심이 수그러들고 나면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크게 외쳐야 하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아이가 또 몇 명이나 더 등장해야 하는 걸까요? 폭염이 닥쳤던 작년 여름에 제가 도시락 배달 봉사를 갔다가 선풍기도 없이 더운 반지하 방 안에 앉아 계시던 동네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후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에어컨을 켰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변화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대기업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국도 모두 부끄러워야 합니다. 12년 후에 저는 29살이 되는데요. 12년 후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어서 암담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당연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기후재앙이 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마지막 경고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최근에 있었던 기후변화 연설대전에서 했던 김도현 학생의 연설인데,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운동이 지금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대회도 열려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후 변화 혹은 오늘 얘기했던 양성평등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설문을 쓸 때 그럼 나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